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우리 16페이지에 보면은 해동댐 방류구 소수력 발전소 건립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요게 국비 2억 12억. 그렇죠. 근데 예산서에 보면 국비 2억 12, 1억 9천 돼 있거든요. 네. 예. 1,000만 원 뭐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업 규모에 비하면 클 수도 있는데 여기 뭐 별 설명 없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국비 50%, 12, 50%이기 때문에 네네. 그 감리비 사업비 안에 이제 감리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국비 50% 또 12, 50% 2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이제 1,000만 원, 감리비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네. 그걸 보태면은 12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 올라갈 때는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었다 그 말씀이죠? 감리비는 그 전에 집행했나요? 그러니까 2011년 예산 이전에 집행이 된 부분인가 보죠? 1,000만 원이? 그럼 2억 9천만 원. 감리비가 아마 그 따로, 목이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2억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따로 보태면은 두 개를 보태면은 2억 원이. 그러면은 예산서에서 그 감리비의 목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데 포함되어 네, 있다. 감리비 목이 이제 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따로. 그게 원래 그렇게 됩니까? 다른 사업도 그랬습니까? 다른 사업도 원래 이제 그랬는데. 목별 우리가 그 네. 예산 편성이 이제 목별 편성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각 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이제 따로따로 편성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저도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네. 건데 이 건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사업도 감리비는 다른 네. 목으로 다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목간 이제 이 예산 편성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이제 네. 이렇게 목별로 편성하는 게 있고 사항별로 편성하는 건 또 전체 사별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별 편성하는 예산에 보면은 그 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상수도 본부는 그러면은 목별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전체 다 우리 부산시 부산시가 다 같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렇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판단을 할 때는 네. 그 전체 사업비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감리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별로 편성해서 예, 따로 목별. 봐야 나오겠네요. 예. 예. 그래서 예산서 규모하고 이 업무 보고에 나오는 사업비 규모가 다른 이유가 그런 목별 편성하고 사업별 편성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제 총괄 예산으로 나오고 네. 그 목별 예산은 분목별 예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해를 목별 했습니다. 예산은 그 네. 목별로 전부 용역비, 시설비 뭐 이런 식으로 또 보상비 이렇게 또 따로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러면 그 예산에서 그 사업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 예산서가 나오는 거 그 아는데 보조 자료로 아마 사항별 명세서가 다 네. 배부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예산 그 총 사업별로 총액을 그렇게 나오고 나와. 그럼 어쨌든 애초에 그 맨 처음 네. 계획을 세웠던 예산에서부터 우리는 4억이었다 그렇죠 어쨌건. 예, 그 맞습니다. 말씀이죠. 그냥 예. 2천만 원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네.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생산 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환경도 그렇고 대체에너지도 우리한테 아주 필요한 이야기들인데 네. 이게 지금 내년 8월부터 지금 가동이 될 예정인데 네. 하루 55kW 생산하는 걸로. 예. 예. 55kV. 예, 그럼 이걸 판매하실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판매는 우리 그 수원지 그 회동 수원지에 이제 전력이 네. 들어갑니다. 그 전력을 쓰고 남는 그 남는 거는 한전에 이제 판매를 거요? 하는데 전체 3천만 원 정도 예산 그 수익이 나오는데 한 달. 연간에 3천만 원이 나오는데 2,200만 원 정도는 거기 자체 그 전력비에 충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동수원지에서 사용하는 전력비로 사용하는 전력에 바로 거기서 공급이 되고 네네. 남는 전력 800만 원은 이제 한전에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익이 800만 원. 연간 이제 전체적으로 3천만 원의 수익이 있는 거죠, 사실상. 해동수원지에서 그 쓰는 것까지 포함하면. 포함하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게 순수익이 그러면은 3천만 원입니까? 예, 순수익이 그렇습니다. 순수익이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억을 시비를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 연간 3천만 원, 국비는 물론 뭐 예. 국비도 예산이긴 합니다만 시로 봐서는
2억을 투자해서 연간 3천만 원 하면은 한 뭐 7년이 채 안 돼서 이거 저 회수가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이 이제 손익분기점은 된다? 예. 근데 뭐 이 시설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따로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또는 추가로 유지 보수 비용이 든다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우리 기존 뭐 이런 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추가로 인력이 배치되거나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런 해동댐 방류구 소주력 발전소 같은 이런 어떤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예. 이런 소주력 발전소식의 예. 그 시설이 부산에 또 달리 시도된 게 있습니까? 이게 처음 소수력 우리 부산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처음이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다른 도시에서는 다른 도시는 이제 지금 조금씩 그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이것도 걸로?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이제 그 시범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비를 따야 됩니다. 네. 국비를 50%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 시도도 아마 각 시도에서 자기들이 시범 사업으로 네. 국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비도 네. 따고 또 예. 이런 좋은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친환경적 시설을 만드는 건 참 좋은데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참 많은 것들이 네. 또 국비 사업으로 매칭돼서 이렇게 되는 많은 것들이 국비 유치에 급급하다 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라든가 유지 보수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자칫 나중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네. 거고요. 이게 다행히 달리 인력 배치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아니라 그러고 또 우리 해동수원지에 기존에 우리가 소요되는 전력을 자체 생산해서 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대는 하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여러 가지 정말 그 꼼꼼하게 어떤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전력 방식이라든가 소모 방식이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범 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이거 하나 잘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2, 제3의 것을 해서 예.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미리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만큼 시범 사업답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인가요? 우리가 그 광역 상수도 때문에 네. 부산 경남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늘 네. 따로따로 이야기해가지고 결과가 다르고 내용이 달라가지고 네. 예, 뭐 하여튼 뭐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우리가 거기에서 그 자리 이후 네. 우리 나름대로 방향이 달라졌다거나 또는 얻은 점이 있다거나 네. 또는 새로이 발견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거나 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토론회 장에서는 이제 네.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네. 그다음에 이제 부산 측에 발표한 이제 교수들은 가뭄을 빼고는 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물이 있다, 경남에서는 물이 없다. 예, 그게 이제 그 논점은 예. 부산과 또 정부는 이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연이수 안전도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일이수 안전도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경남에서는 연이수 안전도를 했는데 매년 해마다 물이 그러니까 있느냐 평균적인 없느냐. 수량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똑같은 물량은 똑같습니다. 같는데 경남의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물이 부족하면 그 해 전체를 물 부족 해로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네. 33년을 가지고 했는데요. 정부에서 33년간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했는데 날짜별로 따지면은 97%가 물이 있고 네. 연으로 따지면은 63.6%가 물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연이수 안전도를 쓰면은 한 해 전체를 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한 해 전체를 다 그 물 무슨 부족해로 말씀인지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마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전문가들끼리 이것은 이제 그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주장한 게 뭐였냐면은 그럼 가뭄 때는 물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얘기는 이것은 부산에 가뭄 때 물이 조금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네. 일이수 안전도로 봐도 3% 정도는 부족한데 그럴 때는 부산에서 지수를 안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이 물 있다 없다 부분은 더 이상
그런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좀 그 전문가들 양쪽 다, 사이에 양쪽 다 그런 어떤 예, 공감대가 뭐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 형성됐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그 어떤 이 토론의 논점이 이제 그 물이 있나 없나 이런 측면이었는데 그날 뭐 어떤 효과는 이거는 뭐 앞으로 물 있다 없다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너무 그렇게 거론하지 말자 하는 그런 결론으로 대충 됐습니다. 근데 이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일부 진전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이제 나아갔다고 보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남에서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지 이제 않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좀 적어도 갈 그 논점은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예, 뭐 상당 부분은 지금 조금 해결됐다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예. 우리가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해서 얻어낸 공감대가 아니고 네.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일단 그 논점의 그 표면에 물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던 그런 어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그분들이 그날 저녁에 맞다 오늘 이야기해 보니까 물 있다 없다는 안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걸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석이든 공식적인 자리든 간에 같이 앉은 자리에서 공감대를 서로 나누었다라는 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미 그분들도 그건 알면서 그분들 역시 뭐 어떤 연간이라든가 일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나 기준이 없이 물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논점으로 가져가기 위한 입장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이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어떤 논점들이 굉장히 무장을 해야 될, 정말 우리가 그 남강물을 가지고 오고 싶으면 또 올 필요가 있다면, 그런 어떤 더 철저한 준비가 이제 필요하다. 네. 예,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수도 본부에서 제가 지난 10월부터 계속 영도대교 그 송수관 그 공사 문제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그 지속적으로 그 담당하시는 직원이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바쁘신 중에도 그렇게 해줘서 뭐라 그럴까요? 그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시민에게도 이렇게 그 관심을 가져서 뭔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하는 자세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또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그 신중하게 또 성실하게 이렇게 그 관심을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거론되는 모든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건 건의사항인데 우리 홈페이지 개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장애인 접근성이거든요. 그 장애인 접근성 이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개편 안 하면 이제 3천만 원 벌금도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홈페이지 접근에서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장애인 중에서도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인데 그 시각청각장애인이 홈페이지에 왜 접근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은 이게 홈페이지 전문가만 그냥 이렇게 그 개입을 해서 개편을 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중에도 이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시각장애인 그 웹 접근성 전문가들한테 한번 보여보고 그래서 정말 제대로 개편이 됐는지 꼭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 개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장애우들에 대한 접근을 지금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이 문자 정보를 음성 정보로 바꿔주고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그 음성 정보를 또 문자 정보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참여를 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